자, 수능 특강 11강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파트라 가지고 조금 난해한 지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강의 들으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은 쌤한테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항 번호마다 해설지 뒷부분에 보면 각 문항마다 이제 핵심 소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쌤이 좀 참고해가지고 뺏겨 적기로 했어요. 그래, 혹시나 좀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보면서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치? 가볼게. 게이트웨이부터 쭉 갈 건데 이해 안 되면 꼭 오십시오. 알겠지? 쭉 가볼게요. heritage라는 거, 유산이라는 것은 관련이 있대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요런 방법과 관련이 있을 때 유산이라고 얘기한다 했다.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겠지. 이런 거 중요하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 전치사 빠지면 안 됩니다. 글의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휘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굉장히 선택적인 물질 인공물, 굉장히 선택적인 신화, 굉장히 선택적인 기업과 전통들이 자원이 되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때 heritage라고 얘기를 한대요. 뭘 위한? 현세를 위한 자원이 되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때 heritage라고 얘기한대.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똑같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거 고인돌 아니라고 얘기했다. 동대문, 그치? 그 다음에 남대문, 그 다음에 우리 집 뒤편에 있는 거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집 뒤편에 있는 거. 그리고 저기 칠곡 쌤 본가에 있는 거 똑같이 생겼다. 쌤 잘렸지. 자, 두 개는 동대문 남대문 같은 경우는 보물 1호 국보 1호로 유산으로 선택을 받았지. 근데 우리 집 뒤에 있는 거, 뒷산에 있는 거, 얘는 선택을 못 받았어요. 얘도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칠곡에 있는 똑같이 생긴 문떼기. 똑같은 물질적인 인공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것만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불탔을 때 작살났잖아. 숭례문 같은 경우는 불탔을 때 난리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 뒤편에 있는 거나 칠곡에 있는 이 문떼기가 불탄다 해가지고 신경 쓴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야.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얘들은 유산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야. 괜찮아? 다시 한 번만 해석해 볼게. 유산이라는 건 이런 방법과 관련이 있대요. 굉장히 선택적인 물질 인공물, 얘들만 선택받은 거. 신화, 선택받은 거. 단군 신화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태어난, 에반이 태어난 그 이야기는 신화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냐고. 선택을 못 받은 거지. 기업과 전통도 마찬가지야. 현세를 위한 자원이 되어지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때 heritage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내용이나 해석이나 표현은 그 자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선택되어지는 건데, 뭐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거래?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거래. 이거잖아, 이거. 맞지? 부연 설명이 이어진다? 지금에 와가지고 요구사항이 받쳐주니까, 요구사항이 맞아 떨어지니까 얘들이 선택되어지는 거야. 야, 처음부터 이 문떼기 씌울 때부터 나중에 후대에, 먼 훗날 이게 그 대한민국의 유산이 되어질 거야, 국보 1호가 되어질 거야, 이걸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야.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선택되어지는 거래. 부연 설명 땡땡 치고는 부연 설명이 이어진다. 상상 속의 과거. 당연하지. 왜냐하면 과거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상상 속의 과거가 제공해 준대요. 이러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데 뭘 위한? heritage, 유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준대. 무슨 말이야? 야, 과거에서 건너온 이 똑같이 생긴 문떼기 몇 개 있냐 하면 쌤이 얘기했지만 45,762개가 있어요. 몰라요. 이런 거 없어요. 알고 있잖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 과거에서 똑같이 생긴 문떼기를 45,762개를 건네줬다고. 근데 뭘 위한 자원이냐면 유산이 될 만한 자원을 45,762개를 건네줬는데 얘들 둘만 유산으로 선택을 받은 거지. 그럼 이 선택받은 이 유산이라는 것은 건네질 수 있대요. 어디로? 상상 속의 미래로 건네질 수 있는. 이건 건네지겠냐? 이 우리 집 뒤에 있는 거 이거 건네지겠냐? 안 건너지잖아. 근데 얘들은 꾸준히 보존되어 가지고 미래로 건네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에 비투용법이 나오는데 이건 뭐뭐할 운명, 뭐뭐할 예정,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상 속의 미래, 우리 후대에게로 건네질 수 있는 유산을 위한 자원을 과거가 제공해 준대. 그 중에서 선택하는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 자, it follows that 그랬는데 수고로 나오지. 결과적으로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말, 중간에 to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거하고 이것도 똑같이 그렇더라 라는 말이야. 의미와 기능도 뭐에? 기억과 전통의 의미와 기능들도 정의되었었는데 현재에 와서 정의되었으더라. 야, 유산이나 신화뿐만 아니라 기억과 전통의 기능과 의미도 현재에서 정의되어지는 거래. 당연한 얘기지. 똑같은 이치예요. 게다가 유산이라는 것은 좀 더 관련이 있는데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물질 인공물이라기보다는 의미와 관련이 돼 있는 거래. 당연한 얘기지. 유산은 야, 물질 인공물 몇 개 있다 했어. 우리나라 전국에 45,762개의 문태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 유산이 되진 않았다고. 이 두 개에다가 의미가 부여되다 보니까 유산으로 되어지는 거잖아.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생겼다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부여되어진 의미와 좀 더 관련이 있을 때 heritage라고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것은 바로 전자래. 전자가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뭐가? 제공해 주는 거. 뭘 제공해 주는 거?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건데 콤마 쌍 삽입 들어가요. 문화적인 가치가 됐든 재정적인 가치가 됐든 후자에게로, 후자가 뭐냐면 물질 인공물, 후자에게로 의미를 제공해, 후자에게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은 여기에 부여되어진 의미입니다. 얘는 가치가 있는 거,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거, 선택 못 받은 거. 그리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뭘 설명해 줄 수 있대? 왜 의문사 그것들이 요 두 개가 선택되어졌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는 의미래요. 의미. 물질 인공물이 아니라 뭐로부터 선택되어졌는가? 자, 요까지지. 거의 무한함에 가까운 과거로부터 왜 이 두 개만 유산으로 선택되어졌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후자에게, 즉 물질 인공물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부여되어진 의미인 것이지 똑같은 형태나 모양이 다가 아니란 얘기야. 물질 인공물이 아니란 얘기지. 부여되어진 의미와 관련되어진 것이 유산이라는 것이. 괜찮아?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 자, in turn, 결국에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연결어구에 해당하는 건 늘 뭣도 없어도 별표 해놓으시고 피워놓으면 문제 되잖아. 끊어내기에도 좋아요. 순서 배열이나 삽입 같은 거 하기에도. 자, 결국에 그러한 유산들은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대요. 뭐하게 되어지면서 현재 사회의 요구가 변하게 되어지면서 버려질 수도 있대. 콤마는 빼고 읽어볼게. 뭐 할 때? 과거가 재발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뭐 하기 위해?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발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전의 유산들이 버려질 수도 있대. 새로운 현재, 즉 조금 더 연구해보다 보니까 야, 알고 봤더니만 여기에 부여되어진 의미가 가짜더라. 그 의미가 이게 진짜더라, 얘가 진짜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얘들은 버려지고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가 개혁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요구가 변하게 되어지면서 버려질 수도 있대. 또는 심지어 부연 설명 이어볼게. 또는 심지어 뭐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중인 것처럼 이러한 일이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전에 동유럽이었던 그 지역에서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유산이 정리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발생하고 있대요. 이전에 동유럽이었던 그 지역에서. 자,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지만 유사관계 대명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행사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유산이 heritage가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한 사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대. 이전에 동유럽이었던 지역에서. 쌤이 원래 문장으로 돌려줬잖아. 그러한 것들 좀 참고하면서 강의를 들으라고. 해석만 한번 해볼게. 과거가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 재발명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한 유산들이 이제는 버려질 수도 있대. 나중에 현재의 사회의 요구가 변하게 되었으면서. 그리고 그러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래요. 어디에서는? 이전에 동유럽이었던 지역에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있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얘가 버려지고 우리 집 뒤에 있는 거랑 칠곡에 있는 얘가 선택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장 가볼게. 그러므로 연결어구, 유산이라는 것은 많이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 잊어버리는 것에 관한 것이래. 뭐만큼이나?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과거를 잊기 위한 용도에 관련되어진 것이 유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자, 이해 안 되면 꼭 와야 됩니다.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물 웅덩이와 지표 및 주위 환경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 물 웅덩이를 잘 관찰하면 주변에 어떠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쌤이 한번 풀이해 줄게요. 가볼게요. 에브리는 항상 그 단수 취급이니까 뒤에는 단수 동사까지 챙겨주시고, 자, 모든 물 웅덩이가 표시인데 어떤 표시냐 하면 동격대 나오고 있어요. 동격대 같은 경우는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물이 차단되어졌다, 즉 막혔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으로부터 막히게 되었다. 아래쪽으로 뭘 뚫고? 지하를 뚫고 땅바닥을 뚫고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히고 방해되어지는 거, 즉 물이 차단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물 웅덩이래. 당연한 얘기지.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여기에는 잘 빠지는데 여기에는 잘 안 빠진다? 여기에는 잘 안 빠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겨요? 물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혔다라는 표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음 문장. 그래서 만약에 물 웅덩이가 계속되어진다면 그러면 첫 번째 것은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deduce,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대문장입니다. 야, 물 웅덩이가 계속 여기에 계속되어지고 있네? 그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땅이 어디 있는 땅? 네 발밑에, 아니네, 그 물 웅덩이 아래쪽에 그 땅이 둘 중에 하나라는 증거래요. 그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대. 물이 더 이상 스며들 수 없거나 극도로 젖어 있다라는 표시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래. 당연한 얘기지. 물이 스며들 수 있다면 여기처럼 물 웅덩이가 안 고이겠지만 물이 스며들 수 없으니까 웅덩이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극도로 젖어 있으면 더 이상 흡수를 못하다 보니까 위에 물이 고이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들려?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것은 주로 되게 흥미롭대. 별로 안 흥미로운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은 주로 흥미로운데 뭐 할 때 흥미롭냐 하면 우리가 이동할 때 뭘 통과해서 시골 지역을 통과해서 이동하다가 알아차리게 될 때 되게 흥미롭대. 뭐를? 아, 물웅덩이의 숫자가 더 넘버 오브 나와요. 넘버 오브 아니에요. 물웅덩이의 숫자가 갑자기 변화되어졌다라는 거. 자, 물웅덩이의 숫자가 갑자기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이러한 사실이 되게 흥미로울 수 있대. 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나와요. 뒤에는 명사 써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뒤에 보니까 동명사로 바뀌었네. 맞지? 앞에 있는 거 there 같은 경우는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어떤 더 많은 비가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웅덩이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걸 알아차릴 때에는 되게 흥미롭대요. 야씨, 여기에만 물웅덩이가 고이는 거야. 겉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그건 너무 흥미롭다 이것이. 이것은 뭐의 사인이래? 대비하다라는 사인이래. 동격된 나옵니다. 자, 뭐 하다라는 사인이냐면 네 발밑에 안반이 아마 바뀌었을 거다라는 사인이래요. 자, 비록 뭐 한다 할지라도 겉모양이, 뭐의 겉모양? 그 진흙의 겉모양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밑에 있는 그 안반이 아마 바뀌었을 수 있다라는 사인이 물웅덩이가 고였다라는 증거래.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진행해서 가는데 겉모양은 똑같은데 여기는 물웅덩이가 없어. 여기에 그렇다고 비가 더 온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만 물웅덩이가 있잖아? 그 말은 여 밟고 있는 이 땅의 안반의 구성 성분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래. 얘 같은 경우는 좀 입자가 굵은 거, 예를 들면은 뭐 사암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진흙은 입자가 훨씬 더 곱잖아요. 진흙이 굳어가지고 된 걸 갖다가 이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사암일 때는 물이 잘 빠지니까 웅덩이가 고일 새가 없는 거야. 근데 이암일 경우에는 진흙 입자가 너무 곱다 보니까 그 안반 성분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서는 물이 스며들 수가 없어서 위에 물웅덩이가 고이게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밑에 밟고 있는 땅 밑에 그 안반 성분이 다르다라는 얘기. 괜찮아? 자, since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 자, 지울게. 이제 이해했을 거야. 자, 뭐 하기 때문에? 안반이라는 것이 책임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에? 많은 특징의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에? 토양이, 그 지역에 있는 토양의 많은 구성 성분은, 많은 특징의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토양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의 유형에다가? 동식물의 유형. 근데 어떤 동식물이냐 하면 당신이 발견하게 될
동식물의 유형에 토양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밑에 안반 성분이 다르다고 얘기했어. 이 사암이 막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이 땅에 형성되어지는 소일 같은 경우는, 토양 같은 경우는 사암 모래 성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근데 이암일 경우에는 진흙 성분이 막 풍화작용이 거치면서 거기를 이루고 있는 그 토양 성분이 이암에 관련되어진 성분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안반이라는 것이 많은 특징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양 성분, 풍화작용을 거쳐가지고 토양 성분이 동식물의 유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래 성분에 살 수 있는 동식물과 진흙 성분에 살 수 있는 동식물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는 뭐에 있어서? 더 넘버 오브 나와요. 숫자에 있어서. 뭐의 숫자냐 하면 물 웅덩이의 숫자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변화는 콤마 쌍 삽입 들어갑니다. 뭐가 없이? 굉장히 국지적인 그 지역에만 한정되어진 폭우가 없이도 급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물웅덩이의 숫자는 뭐냐면 사인이래. 어떤 사인? 동격된 나오고 있어요. 바위도 바뀌었고, 안반 성분도 변했고, 그로 인해서 토양 성분도 바뀌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동식물의 성분도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러한 것들도 또한 변했을 것이다 라는 사인이 바로 물웅덩이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래. 무슨 말인지 들려? 다음 문장 가볼게. 자, 현재에 초점을 둔 동기부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그림만 생각하다 보면 공부하기가 싫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보면 좀 더 동기부여에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 그치? 가볼게. Keep in mind 하십시오. 명령문 바로 나오네. 명심하십시오. 뭐 하는 동안에? 가르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동안에, 미래의 성공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뭐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해하는 것은, 자, 어떻게 의문사 what you are doing today 주어 나오고 benefits 동사 나와요. 자, 요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는 거 무조건 주어 수식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지? 어디까지니? 요까지네. 요까지. 엄청 길다. 이제 동명사에 관련되어진 동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가볼게요. 네가 오늘날 하고 있는 중인 것이 what 나온다. 앞뒤로 비었을 때 네가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이로움을 줄까? 너에게. 오늘날의 너에게 어떻게 이로움을 줄까? 뭐뿐만 아니라 어딘가에서 뿐만 아니라 down the road니까 길을 따라 걸어가는 동안에, 장래, 미래에 어딘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너에게 어떻게 이로움을 줄까를 생각해보는 거,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대. 뭐에? 개인적인 동기부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질 수 있대요. 때때로 있잖아. 바라보는 것은 동명사 주어 나옵니다.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부족할 수 있대. In fact, 연결어구 나와요. 사실 큰 그림은 때때로 뭐 해버리냐 하면 압도해버릴 수 있대. 그러니까 좀 감당하기 힘든 것이 될 수 있대. 야, 내가 이거 수능 특강을 언제 30강까지 다 하지? 이거는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진다는 얘기야. 동기부여가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금씩 오늘은 1강만, 오늘은 2강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다 보면 30강까지 끝내겠지. 맞지? 자, 예를 들면 연결어구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뭐 할 때, 글을 쓰고 있을 때, 만약에 아니네. 이 책을 위한 원고를 쓰고 있을 때 내가 시간을 보냈대요. spend 시간 ing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procrastinate가 뜻이 뭐냐면 delay의 느낌이에요. 자, 요거 쌤이 설명했지만은 many a morning은 뜻이 many mornings랑 똑같습니다. many a morning이 나오면 뒤에 단수동사가 나와야 되고 many mornings가 나오면 복수동사가 나와요. 옛날 문법인데 요거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가볼게요. 이 책을 위한 원고를 쓸 때 내가 시간을 보냈는데 겁나 많은 그러한 아침들을 미루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대. 왜냐하면 내가 오롯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래. 뭐만? 큰 그림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미루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야, 이거 언제 다 하지? 언제 다 마무리 짓지?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이 나를 압도해버렸던 거래. 감당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렸대. 자, 그 능력, 뭐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쪼개는 능력이래요. 목표를 뭘로 쪼개는 능력이야?
into manageable pieces 나와요. 자,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조각들로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래. 뭐에 있어서? 동기부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래. 너무 큰 그림만 보고 달려들면은 압도당해가지고 동기부여가 사라질 수 있대.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봤을 때, 뭘 알게 되었을 때, 대문장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오롯이 하기만 한다면, 약간의 일을 매일매일 하기만 한다면, 약간의 일을 내가 매일매일 하기만 한다면, 내가 뭐 할 것이다? 결국엔 도달할 수 있겠다. 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 전치사 다음엔 동명사 나오는 것이 마무리 짓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 뭐를?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봤을 때 내가 그제야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대. 아, 조금씩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라고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대. 큰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조금씩 하고자 동기부여 받기 시작했대요. 자, 내가 시작했습니다. 즐기기 시작했대. 그 여정을 즐기기 시작했대. 뭐 하는 여정이냐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고 있어요. 자, 글쓰기의 여정을 그제서야 내가 즐기기 시작했대요. 내가 뭐 했을 때? 봤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글쓰기가, 매일매일의 글쓰기가 나를 이롭게 했는지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날의 나를 이롭게 하는가를 알게 되었을 때, 뭐뿐만 아니라 at some time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나에게 어떻게 이로움을 줄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글쓰기의 여정을 즐기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한 점에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뭐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만 한데, 큰 그림을 동기부여로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괜찮아?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 자, 토스카니니의 비범한 기억력에 관한 글이래요. 가볼게. 작곡가가 아니라 지휘자지? 지휘자. 자, 아트로 토스카니니라는 친구는 가지고 있었는데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대. 뭐뿐만 아니라 경이로운 청각뿐만 아니라 경이로운 기억력마저도 가지고 있었대요. 한 번은 그가 결심했대요. 요거 대명사 지칭 그 추론 문제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토스카니니가 결심했대요. 지휘하기로. 뭐를? 어니스트 스켈링의 이 곡을 갖다가 지휘하기로 결심했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토스카니니가 권유했는데, 인바이트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어요. 권유하다, 에스크의 느낌. 미스터 스켈링 씨 그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직접, 미스터 스켈링 씨에게 직접 스켈링을 얘기합니다. 토스카니니 아니에요. 스켈링 씨에게 직접 솔로 피아노 곡을 연주해달라고 권유했대요. 리허설하는 동안에 거장 토스카니니 씨가 대쉬마크 들어가면서 부연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지 않았던 사람이냐면 악보를 리허설 동안에 한 번도 안 봤던 토스카니니 씨가, 비록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하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허설하는 동안에 악보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토스카니니 씨가 멈춰 세웠대요. 이제 동사 나오네. 누구를? 스켈링 씨를 스탑시켰대. 과거 1번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진술했대. 말했대. 멈춰 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토스카니니인 내가 믿기에 네가 있잖아, 연주가가 빼먹은 것 같다. 뭐를? G플랫을 갖다가 중간에 빼먹었다라고 내가 믿고 있어 라고 말했대요. 야, 너 왜 연주하다가 G플랫을 연주를 안 해? 그걸 왜 뛰어넘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미스터 스켈링 씨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말이 맞아. 내가 진짜로 빼먹었네. 두동사 강조 나오지. 두동사 강조. 대답하기를 네 말이 맞아. 토스카니니 네가 맞아. 내가 진짜로 빼먹었어. 내가 진짜로 빼먹었는데 G플랫을 빼먹었어. 이유가 뭐 때문이래? 내가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거든. G플랫을. 그 특정한 지점에다가 내 원래 악보 그 특정한 지점, 네가 얘기했던 그 지점에다가 내가 G플랫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빼먹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뒷내용 알잖아. 이거 진짜로 빼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비꼬는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것이 깜짝 놀래켰대. 그 거장 토스카니니 씨를 깜짝 놀래켰대. 그래가지고 토스카니니 씨가 권유했대. 스켈링 씨에게 한번 쳐다봐 보자고. 뭐를? 그 악보를 나하고 같이, 토스카니니 나하고 같이 한번 쳐다봐 보자라고 권유를 했대요. 그러자 보고 난 이후에, 악보를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은 바로 스켈링 씨였대. 이때 강조용법입니다.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that 대신에 who로 바뀐 것 뿐이에요.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스켈링 씨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스켈링 씨가 말하기를, 아, 토스카니니야, 내가 진짜로 빼먹었네. 두 동사 강조 나와요. 지플렛을 농담 아니라 진짜로 빼먹었네. 이게 진짜 인정하고 시인하는 부분이에요. 모든 그러한 시간에, 어떤 모든 시간에, 내가 쭉 이 곡을 연주해왔던 모든 시간에 있어서 내가 늘 빼먹었었네. 뭐를? G플랫을 늘 빼먹었었네 라고 인정을 했대. 자, 그날 이후로, 어떤 날 이후로, 내가 이 곡을 쓴 그날 이후로 내가 완전히 까먹어버렸네.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 G플랫이 거기에 쓰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날 이후로 계속 완전히 까먹어버렸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게 되는 거. 괜찮을까? 자, 11강의 4번부터 쌤이 조금 끊었다가 쭉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